2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는 진짜 그럼 일반고 자사고 특목이 종합전형에 접근을 할 때 완전 라인이 틀리냐?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라인이 틀립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요. 서울시립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입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시립대가 이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학생부 평균 등급을 학교별로 구별해갖고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시립대를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일반고는 평균적으로 2.38 정도는 돼야 합격이 가능하더라. 네. 무조건 아니지만 자사고는 접근하는 애들이 4등급 초반, 3등급 후반. 그러네. 특목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등급에서 5등급 사이. 그러면 한 등급씩 차이 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등급에서 한 등급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인문계열하고 자연계로 구별해 봤어요. 자, 인문계열 시립대 예시를 보시면 인문계에서의 일반고 애들은 되게 2등급 중반은 돼야 된다. 네. 근데 자사고는 4등급 대. 특목이라고 하는 게 외고잖아요. 그러니까 외고 4등급 대. 즉 자사고 문과계통하고 외고의 이 애들의 이 학업 역량이 좀 비슷하다. 그런데 이거는 시립대 자료고 일반 대학교는 이렇게 분류를 안 하고 그냥 퉁 쳐가지고 그렇죠. 평균값으로 내는 평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경희대 같은 경우 평균값을 펼쳐놓으면. 분포도 네. 분포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단들이 왔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일반적인 학교들은 그냥 평균값으로만 얘기하고 뭐 70% 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0% 컷의 차이가 크면 얘네들이 조금 뭐 특목일 거다.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종합전형인데 그렇죠. 평균 내신보다 안 되는 일반고가 붙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평균값으로 하면 3등급이라고 하지만 일반고 애들 중에서 2등급 후반에서 붙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게 진짜 진실인 거예요. 진실. 자연계열 볼까요? 자연계열은 일반고 기준에서 2.4 비슷하죠? 네. 자사고가 확실히 자연계 애들이 좀 더 잘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런데 특목은 과거 애들입니다. 이거는. 그쵸. 과거에서 6등급. 인문계에 비해서도 편차가 훨씬 많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고 지금 합격하는 애들들 케이스를 보세요. 2등급 거의 극초 라인들이 훨씬 많죠. 학과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다른 학교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픈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시립대가 이러한 자료를 내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반고 애들에게 너 내신이 어느 정도고 네 서류가 어느 정도인데 어디를 너가 써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한 자료로 저희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진짜 학교에서 보여주는 그 평균값 그거만 지금 신뢰해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쓰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일반고에서 요즘 또 교과로만 써라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들도 하시고 종합전형 가급적 쓰지 마라 잘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잘 되는지 잘 안 돼 있는지는 솔직히 저희도 몰라요. 입학사정관인이 판단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좀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추합을 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러한 값들이 최소한 지금 보고 있는 탑 10이라 불리는 대학들 아니면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는 그래도 국숭세단, 인하대, 아주대 라인까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분포도들이 펼쳐지지 않겠냐. 평균값으로 계산해보면 그렇죠. 최소 한 등급 이상씩은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본다면 평균값 기준했을 때 최소 0.5에서 한 등급 정도를 땡겨서 앞에 있는 성적대 구간으로 해서 보면 그게 일반고 애들이 실제로 쓰는 합격할 수 있는 비중도라 보는 거고 뒷라인으로 가면 그게 이제 뭐 특목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불특정 그렇죠. 다수의 특수한 경우에 있는 애들이라고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그냥 학교별로 해서 쭉 해서 한번 그냥 보여만 드릴 거예요. 뭐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자, 일단 보시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전형 기준했을 때 인문계열 평균값이 2.44고 자연계열이 2.36인데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기존 입시 결과 값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인문계열은 내신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그죠? 근데 자연계는 반대네. 자연계는 올라갔죠. 일단 서울대가 가장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천이 아닌 일반 종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문계열 기준의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거꾸로 얘기하면 특히 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은 서울대는 일반고 애들보다는 종합전형에 불구하고 특목이나 자사고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접근하는 내신 성적대가 조금씩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지 실제 일반고 애들 내신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면 안 된다. 다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지금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종합전형을 좀 보는 게 좋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적인 일반고 애들이 딱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의 학교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연대 고대부터라고 보는 게 원래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연대 고대도 종합전형의 절반 정도는 다 특목 애들이에요. 하지만 근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일반고로 포진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종합전형 평균에서 제일 높은 학교는 연대 보시면 와 종합인데 1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기 아닐까요? 연고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일단 최저가 없죠. 그쵸. 최저가 없는데 면접이 40%인데 얘네가 구수 면접이 아니라 재신문 면접을 기준에 뭐 소위 얘기하는 극악의 난이도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도 연대에 합격하는 기준점을 봤을 때 다른 학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얘네는 확실히 좀 숫자를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거를 한번 의심했던 거예요. 그럼 얘네 이것도 혹시 여기다 갖다 적용하나? 교과 Z값을 적용하듯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실제로 추종이 된 거고 이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등급파로 만약에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서울대와 고려대와 거의 유사점에 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수능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일반고 애들이 쓰는 학업 우수형입니다. 계열 적합형을 안 갖고 왔어요. 이랬을 때 보시면 평균 컷들이 인문계열은 2.7 자연계열은 2.15 어떻게 보면 연대도 마찬가지죠.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규준하면 자연계열의 성적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똑같은 레벨인 거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기 맞다.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서 볼 수 있고 그러면 서영고는 그래도 어느 레벨이다. 뭐 이거 일반고라고 얘기해도 그 인원이 그렇게 이거 뭐 평균치 내배하는 인원이냐라고 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일반고 애들이 써서 무조건 여기 확보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게 서강대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근데 등급대를 보시면 고려대 4, 8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위에 있는 학교 라인하고 기준점을 잡아보면 이제 슬슬 숫자상에서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서강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 학과가 몇 개 없어요. 원래 모집 단위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서강대가 학업 역량을 많이 반영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종합전형에서 꼭 이걸 이해하고 만약에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학업과 관련된 역량을 최소 40% 심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전공적합도까지 따져보면 60%에 가깝게 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일단 종합이지만 불구하고 우리는 학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공부 잘하는 애 알아. 요것들이 조금 포인트가 잡혀 있다. 요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실제 일반고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의 주 대상 포인트들은 아마 1등급 중반에서 후반대 라인. 저는 개인적으로 1등급 중후반 사이에서 거의 다 걸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라인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봐요. 종합성취도라고 하는 역량과 흔히 얘기하는 크로스 수직과 순평이라고 하는 걸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양대는 되게 분석하기 어려운 학교예요. 종합전형 판단할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거 값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내신 역량이 굉장히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올라온 애들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라 있고 이하 여대까지 한번 그어볼게요. 줍줍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거기까지 기준이나 보고 이하 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합전형에 수능이 걸려 있다 보니까 특히 요게 이 인문계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 있어. 3합 6인데. 3합 6만 맞추면. 그러니까. 3합 6만 맞추면
일반고 애들한테 기회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자연계열 이하 모두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죠. 근데 확실히 3만 6이냐 이하 뭐냐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집단들이 내신 성적이 진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이하여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3합과 2합의 차이입니다. 그렇대. 이것도 제발 우리 학생들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 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라인부터 솔직히 특목 애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거다. 아까도 우리가 보셨지만 그렇게 기준을 잡고 본다면 대다수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인문계 애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 애들의 지금 성적대를 봤을 때 갑으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빼자. 그러면 1.91에서 한 2.0 정도.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값들을 추정을 해야지만 실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맥스가 저는 마이너스 1이라 보고 한 0.5 정도 이상 좀 값을 빼서 접근 방식을 갖는 게 그나마 여기를 그래도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대입해서 봤을 때 이왕이면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가능하다면 Z값으로 계산했을 때에 이 값으로 접근하시기를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종합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탑 10이라 불리는 라인에 있는 대학들은 결국에는 최대 맥스 따져봤자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최대 맥스로 따져봤자 저는 이까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물론 2등급 초중반에도 붙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평균값 이내로 우리가 일반고로 기준 잡는다면 앞자리가 일자는 돼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할 거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이 입결을 볼 때 무조건 마이너스 1 계산을 넉넉하게 해라. 그게 좀 아니면 그래도 최소 0.5 이상은 넉넉하게 땡겨서 잡자. 이제 건국대 라인부터 이제 성신여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중위권 정도 라인이라고 불리는 학교들을 보시면 앞장에서 봤던 숫자에 비하면 조금씩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죠. 막 3자도 보이고 그렇죠. 대다수가 막 2등 후반 정도 라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저는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국숭세단, 건동홍수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쪽은 저는 그냥 값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0.5등급 정도 차이로 인식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2등급 극초도 종합전형에서 그래도 할만하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값에서 마이너스 0.5등급 차이 정도로 인식을 해서 요 정도로 보시면 좋고, 국숭세단부터는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는 마이너스 1 혹은 0.5로 보지 마시고 한 0.7 정도 이내로 해서 판단해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종합전형에서 진짜 박 터지게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보든 앞장에서 보세요. 만약에 내가 6종합을 써. 그러면 요 윗라인에서 2등급 대에서 여기를 몇 장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많이 써야 한 장이에요. 2등급 대애들이 있으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결국 얘네들이 승부를 보고 싶은 건 이 라인이겠죠. 그러면 요 내 학교 라인에서 최소 2장을 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벌써 3장 썼죠. 그럼 이 밑에서 나머지에서 세 장을 다 장을 못 쓸까? 써. 못 쓰지. 하나를 못 써? 밑에 써야지. 못 쓸 것 같아? 네. 그쵸. 2장은 2장 쓰고 그 밑에다 하나 써야지. 그러면 맨 밑에 한 장 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쓰냐? 여기서 다 여기 3장 쓴다고? 그러면은 왜 3장을 쓰는지 알아? 숫자가 3이 보여서 3자들이 보이고 후반대가 보이면 여기서부터는 학생들 학부모님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여기까지는 안 내려와 특목 애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내려와 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진짜 일반고로 막 2등급 중후반대에서 그리고 붙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나도 붙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올인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밑으로 쓰면 이제 광상명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내려가는 애들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거기서 이제 재수를 하느냐 아니면 학교를 가느냐 그 차이도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 장을 밑으로 받치느냐 안 받치느냐 이제 그 차이. 그게 있죠. 근데 되게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건 한 장을 내려서 쓰더라도 교과로 써야 된다. 그렇지. 거기서 종합 써서 거기서 광탈하면 난리 나는 거야. 거기서 난리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합전형을 쓸 때 진짜 인식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 우리가 나와 있는 평균치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
건대, 동대, 홍대를 보세요. 평균 치값들이 솔직히 그렇게 차이 안 나요. 학교 간의 그 간격 차이가 없잖아요. 국민대, 송시대, 세종대 한번 볼까요? 차이가 별로 안 나. 알고 보면.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인문계의 성적이 훨씬 후하죠. 자연계 성적은 2등급 초중반 정도인데 인문계는 딱 보면 2등급 중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2등급 중후반 때에 우리 일반고 인문계 애들이 쓴다고 여기를. 그렇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왜? 외고 애들의 생각을 해야 돼. 외고 애들은 나쁘지 않아. 여기도. 그렇지. 외고 애들은. 어차피 등록금 내놓고 재수할 거거든. 나쁘지 않아. 외고 애들은 여기. 그거를 착각하는 거야. 국제고 애들. 이거 쓴다니까. 그렇지. 항상 과학고나 영재고는 영재고는 서영고, 솔직히 연고도 아니야.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야. 걔네는 그냥 과학기술원이 있고 안 되면 외국 나가면 돼. 걔네들 자꾸 아이비리그 가. 좀 많이 가라 좀. 우리 일반고에 좀 먹여 살리게. 그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요 국제고 애들은 솔직히 해외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라인들이 어느 정도 설정돼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국내에 있는 대학 가야 되지. 당연히 걔네들은 내신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서울대도 쓰죠. 하지만 걔네도 사람인지를 한정을 쓴다? 내려온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평균 컷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진짜 맨 밑에 있는 거는 6등급, 7등급, 8등급이 걸려있어. 그러면 그 그렇지. 평균값이잖아. 그렇지. 이게 폭차이가 큰 평균값이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7등급, 8등급, 9등급에 분명히 걸리는 하나 있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평균값 산출을 해보면 확 떨어뜨리지. 2.89, 3.12면 수학 선생님이잖아. 최소 여기가 무조건 앞자리 1자부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평균값이라고 하는 그 평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여기 참전하는 거야. 막 3등급 초반도 막 자신 있게 쓴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지 마라. 여기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0.5라고 판단하면 안 돼. 오히려 더 갈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문과는. 자연계는 그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폭이 좀 좁을 거예요. 좁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자연계 기준에서도 2.3, 2.2가 넘어가면 솔직히 여기는 종합전형으로 쓰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저는 솔직히 2.2도 리스크가 크다 봐요. 그게 제가 보는 요 중위권 라인.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중하위권 라인이라고 하죠. 광산명가. 예, 학생들이 이제 종합전형을 쓸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고민을 많이 하는 라인이 요 라인이에요. 왜 이 고민을 많이 하냐? 여기를 무조건 써야 돼. 특히 누가? 2등급 중반대. 그렇지. 2등급 중반대의 성적대의 종합전형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써야 되는데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알아? 숫자를 보세요. 3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내가 너무 여기를? 떨어지는 거야. 내가 여기를? 그게 아니다. 항상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기에 목을 매는 거야. 여기서 세 장을 특히 쓰는구나. 여기에 목을 매는 거야. 여기서 걸려야 돼. 그렇지. 웃으면 이해했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냐? 공백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도시전설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말도 2등급 안 되는. 후반도 아니고 3초 이런 애들이 갑자기 붙는 애들이 등장해. 되게 웃긴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야. 하지만 도시전설입니다. 도시전설은 뭐라고요?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일어난다. 않아.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이거 위험한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 못해요. 혹시라도 이런 거를 기대하시고 문의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빈틈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는 여기는 정말 0.5등급 안쪽으로 해서 라인업을 잡아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자연계들도 등급대가 많이 무너지죠. 실질적으로 많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계랑 인문계에서 여기가 등급이 이 정도의 간격 차이가 나면서
대표적인 학교 광운대 요런 학교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요 전체 라인에서 광운대가 높죠. 광상면과 전체를 기준하면. 그쵸. 아무래도. 상명대, 명지대,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광운대에 비하면 호불호 차이가 좀 있어요. 가톨릭대는 아무래도 행정구역에서 서울이 아닌 그것도 기준이 있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더 심하죠. 명지대는 자연계를 전부 용인에 있다 용인에 보니까 있죠. 서울 캠퍼스와 요 자연계 캠퍼스의 차이점 거기에 최근 명지대 요 이미지 계속 뭐 그쵸. 망한다 뭐 여러 이슈가 가지 있었죠. 이슈가 있었고 네. 상명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 되지만 약간 요 안에서도 그런 이슈가 없는데 별로 묻혀 있는 그니까.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동덕여대는 학교의 입시 결과가 100% 미공개예요. 얘네는 환산 점수도 공개하지 않아. 되게 특이한 학교입니다. 요런 게 있고요. 이제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가 몇 개 없어서 그냥 이 그쵸. 값이 그 과값이에요. 문과는. 근데 자연 계열이 훨씬 높다. 그쵸. 그런 거. 그리고 항공대, 한송대, 서울대 정도를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우리가 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라인업상 보셨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2등급 중반에서 심하면 3등급 초반도 되는 케이스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진짜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 전설을 쓸 수 있는 굉장히 혼란한 그 라인업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종합전형을 내가 상향으로 쓸 거다. 아니면 2등 후반에서 아니면 3등급 뭐 극초에서 그럼 여기를 써라. 근데 많이가 아니라 한 장 정도만 써봐라. 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도시 전설을 생각하고 써라. 붙는다는 가능성을 1%도 생각을 하지 마라. 일단 써라. 뭐 그 정도 느낌. 그리고 실제로는 2등급 후반 애들이 주로 여기서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 한 2.7에서 2.9 사이에서 요 정도 라인에 붙으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에 한 0.5등급에서 0.7등급 사이 정도 되겠죠. 값으로 찾으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특목, 뭐 외고 얘네들 진짜 8, 9 이런 애들 한둘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명 때문에 평균값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쪽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평균값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보지 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라인. 네. 자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4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가 또 눈뽕 맞기가 좋아요. 또 여기가 3등급 대 학생들한테는 진짜 거의 원피스예요. 콜레가? 여기가 원피스입니다. 네, 여기가 진짜 내가 루피다. 여기를 진짜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저도 3등급 대 학생들이나 심하면 3등급 중후반 때 친구들 중에서 뭐 당연히 서류를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해본 결과값이 그래도 좀 있는 애들한테는 권해줍니다. 써라. 자신있게 써라. 과감하게 써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라인이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그냥 마이너스 1등급까지는 고려를 안 해도 괜찮지 않냐. 왜냐면 딱 봤을 때 라인업들이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요 학교들은 뺄게요. 경기대, 한양대, 에리카 솔직히 요 두 학교는 열애입니다. 열애. 요 두 학교는 열외. 요 정도 학교들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마이너스 1등급까지 따져가야 된다 하고 보고 그걸 뺀 덕성, 삼육, 가천 정말 미안하지만 아직 인천, 공학 이런 학교들은 한 0.5 라인까지도 한 번은 해볼만 하지 않겠냐. 왜냐면 이 학교들은 솔직히 몇몇 특정 인기학과를 빼면은 자사고 애들도 그렇게까지 고려하는 학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받쳤을 거면 그냥 재수한다지 여기까지 근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3등급부터 4등급 애들이 피 터지게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 뭐 요 정도로 한번 우리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그냥 한번 쓱 하고 훑어만 보자. 왜냐면 얘는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 종합부. 네. 그럴 시간도 지금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렇다. 일단 종합전형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줘야 되나. 내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더 되느냐. 저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만들면서 제 나름대로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누적된 데이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생기기도 했고, 제 딴에는 좀 도움이 됐는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전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